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 이 벚나무들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벚나무들 두 종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 이 벚나무는 이름 앞에 춘추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춘추라는 말은 봄, 가을 그런 뜻이죠. 그래서 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도 꽃이 피는 벚나무다. 그래서 춘추벚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춘추벚나무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우툼날리스라고 하는, 이렇게 아우툼날리스, 학명에도 여기에 보면 아우툼이라고 해서 가을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아우툼날리스라고 하는 춘추벚나무가 있고, 그리고 벚나무의 꽃이 아주 아름다운 색깔로 변신을 하는 그러한 히사쿠라라고 하는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벚나무 중에서 벚나무 하면은 봄에 꽃이 피지만은 이렇게 가을에도 꽃이 피는 나무가 바로 이 춘추벚나무죠. 그래서 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는 봄에도 이렇게 꽃이 피지만 가을에도 꽃이 피게 되는, 그러니까 1년에 꽃을 두 번 피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꽃이 핀 모습을 보면 꽃의 색깔이 정말 화려하죠. 화려해서 요 분홍색의 꽃봉오리가 꽃이 피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흰색, 순백색의 하얀색의 꽃이 피는데, 하얀색의 꽃에 수술대하고 꽃잎 쪽이 점차 붉은 빛을 띠게 되죠. 붉은 빛을 띠게 되어서 꽃이 처음에는 흰색에서 점차 붉게 변한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입니다. 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는 봄에 꽃이 필 때 보면은 이 가지에 봄에 잎이 돋기 전에 꽃이 먼저 피죠. 꽃이 먼저 피는데, 꽃이 핀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꽃대축이 거의 없습니다. 꽃대축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꽃대축이 포속, 그러니까 꽃사계 속에 가려져서 꽃사계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형태의 이 꽃대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꽃은 보통 이렇게 2개 내지 3개 정도의 꽃이 모여서 피게 됩니다. 한 포 속에, 한 꽃사계 속에서 2개 내지 3개의 꽃이 나와서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데, 꽃을 보면은 장미과 식물들의 꽃은 대개 꽃잎이 5개인데 반해서 이 꽃은 꽃잎의 숫자가 조금 더 많죠. 조금 더 많아서 이러한 꽃은 우리가 반겹꽃이라고 합니다. 반겹꽃인데, 이러한 반겹꽃의 꽃이 처음에는 순백색의 흰색으로 꽃이 피었다가 점차 연한 분홍색, 이러한 연한 분홍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수술대를 보면은 수술대가 처음에는 순백색의 흰색이죠. 이렇게 수술대가 순백색의 흰색이 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고, 꽃잎도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이었는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흰색의 수술대 끝에 연한 노란색의 꽃밥이 이렇게 달리고 있고, 꽃밥 속에는 노란색의 꽃가루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암술하고, 이게 지금 암술대인데 연한 초록색으로 보이는 연두빛이 띄고 있는 이것이 바로 암술대인데, 암술대의 길이는 이 수술대의 길이하고 거의 비슷하다 하는 이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술대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돼서 여기 암술 머리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암술대가 있죠. 암술대는 흰색인데 털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털이 있는 종류가 있는데, 암술대 아래쪽에
털을 가지고 있는 벚나무 종류들이 있는데 요 털을 가지고 있는 벚나무 종류들은 올벚나무 종류들이 대개 여기 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벚나무가 바로 여기에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이 벚나무 춘추벚나무 아우텀날리스는 여기에 털이 없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약간의 털이 있지만은 거의 털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춘추벚나무 아우텀날리스의 꽃이 피는 모습인데, 이 꽃받침통, 여기 꽃받침통이 여기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꽃받침통인데, 꽃받침통에도 털이 없고, 여기 꽃받침 조각이 5개가 있는데 5개의 꽃받침 조각에도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춘추벚나무인데,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해서 하얀색 꽃,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던 노란색의 꽃밥, 그래서 순백색의 흰색 꽃에 노란색의 꽃밥이 있던 것이 이렇게 붉은색, 분홍색으로 변하면서 연한 분홍색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하면서 이 수술대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하면서 재미있는 꽃을 피우면서, 이 꽃이 또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도 한번 더 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춘추벚나무 아우텀날리스의 꽃이 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벚나무 히사쿠라, 이 히사쿠라는 꽃이 다른 벚나무 종류들에 비해서 꽃이 약간 큰 편에 속합니다. 큰 편에 속해서 꽃의 지름이 4cm에서 5cm 정도의 꽃이 피는데, 처음에 꽃이 필 때는 이렇게 순백색이죠. 순백색의 하얀색 꽃이 피는데, 이 순백색의 꽃에 보면은 수술 때도 흰색, 꽃잎도 흰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대, 요 수술대의 색깔이 이것도 빨갛게 변하고 붉은색으로 변하고, 꽃잎의 아래쪽 부분, 요 부분이죠. 꽃잎의 아래쪽 부분도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변한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 벚나무 히사쿠라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은 요 꽃대축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꽃대축이 지금 여기 포에 가려서 보이질 않는데, 요 속에 숨어 있는 꽃대는 꽃대축은 길이가 보통입니다. 근데 요 꽃대축은 꽃이 피었을 땐 이렇게 보이지 않다가 열매가 맺게 되면은 열매 아래쪽에 이 열매 자루축으로 변하면서 요 열매 자루축이 조금 더 길어지는, 점차 자라게 되는 그러한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을 피는데,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처음에 꽃이 피었을 때는 이렇게 하얀색의 순백색의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꽃잎의 숫자는 5개가 있죠. 이렇게 5개의 꽃잎이 있는데, 이 5개의 꽃잎은 꽃잎의 넓이가 넓기 때문에 서로 요 꽃잎은 서로 겹쳐서 포개져 있죠. 꽃잎의 폭이 넓기 때문에 서로 포개지는 형태, 이렇게 꽃잎이 서로 포개져 있는 이러한 상태의 넓은 꽃잎을 5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겹꽃이 아니라 홑꽃이라고 하죠. 홑꽃인 상태에서 순백색으로 피는데, 이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분홍색, 진한 분홍색으로 바뀌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필 때 보면은 잎도 같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잎과 꽃은 동시에 핀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수술대의 길이하고 암술대의 길이는 길이가 서로 비슷하다 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요 암술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암술머리가 있고 여기 암술대가 있는데, 암술대에는 털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방에는 털이 없고, 요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요 작은 꽃자루에는 잔털이 있는 것이 약간 보입니다. 이렇게 털이 약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벚나무 히사쿠라인데, 이 히사쿠라의 꽃의 색깔이 변하는 모습은 정말
신기합니다. 하얀색의 꽃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뀌는 모습은 정말 아주 아름답죠.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벚나무 히사쿠라의 꽃이 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의 잎의 모습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 벚나무 종류들의 잎들은 거의 다 어긋나게 달리죠. 어긋나게 달려서 호생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잎이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달리고 또 위로 올라가서 또 달리고 위로 올라가서 또 달려서 이렇게 잎이 서로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잎을 대생한다고 하지 않고 호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생하는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잎의 모양은 달걀꼴, 그러니까 난형이거나 좁은, 폭이 좁은 타원형 길둥근 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잎의 길이가 약 7cm 정도 되고 폭이 한 3cm 정도 되는데, 잎 가장자리에는 잎 밑에서부터 잎 끝까지 이렇게 가장자리 전체에 톱니가 잔뜩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톱니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잎가에는 이렇게 호톱니도 있고 이렇게 겹톱니도 있습니다. 겹톱니도 있고 이렇게 호톱니와 겹톱니가 섞여 있는 이러한 상태의 톱니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요 아래에서부터 요 잎의 끝까지 계속 잎 가장자리 전체에 톱니가 달려 있다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는 잎자루는 여기 요 부분이 잎자루인데, 요 잎자루를 자세히 보면은 잎자루에 털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죠. 털이 아주 많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인데, 요 잎자루의 끝부분 그리고 잎 밑부분, 요 부분에 바로 요 돌기가 두 개가 동그란 빨간색의 돌기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돌기를 우리는 한자로는 선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물을 샘이라고 하죠. 물이 졸졸졸졸 흘러 솟아나는 곳을 샘이라고 하는데, 여기 요 물질, 요 돌기에서는 요 끝부분에서 액체가 이렇게 액체가 돋아나게 됩니다. 액체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액체가 나오는 물질이다. 그래서 샘물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털이 잔뜩 많이 있고 샘물질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의 잎자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없습니다. 요거 지금 잎의 뒷면인데, 중심맥은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고 요 견맥은 연두빛으로 보이는데, 요 연두빛의 초록색의 견맥, 작은 망상맥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잎에 있는 이 잎맥을 볼 때마다 참 신비롭다 하는 느낌을 항상 받게 되는데, 요걸 자세히 보고 또 요것을 역광, 햇빛의 역광으로 비춰보면 요 모습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잎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벚나무 히사쿠라의 잎을 보면, 이 히사쿠라도 다른 벚나무처럼 잎은 어긋나게 달리죠. 어긋나게 달려서 호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잎의 모양은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꿀 달걀꿀, 이렇게 이러한 모양을 거꿀 달걀꿀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로는 도란형이라고 합니다. 도란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타원형의 형태를 하거나 거꿀 달걀꿀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잎의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9cm 정도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폭은 6cm 정도 됩니다. 6cm 정도 되고,
잎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톱니는 보면은 겹톱니죠. 이렇게 보면 두 개가 하나, 두 개가 모여서 한 개의 톱니가 되고, 또 두 개가 모여서 한 개의 톱니가 되는 겹톱니를 가지고 있으면서 톱니의 끝은 날카롭게 바늘처럼 뾰족하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벚나무 종류들은 보면 잎이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뾰족해지죠. 뾰족해져서 이 부분이 꼬리처럼 길어진다 하는 것은 벚나무 종류들의 잎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벚나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는 여기 잎자루에 털이 잔뜩 많이 있던 모습을 보았었는데, 이 벚나무 히사쿠라는 보면은 이 잎자루에 털이 하나도 없는 거죠. 털이 하나도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자루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는 이러한 샘물질, 선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샘물질, 선체 끝에서는 액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여기가 잎 밑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 잎 밑부분에도 보면 여기에 샘물질에서 액체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액체가 물방울처럼 이렇게 맺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도 물방울처럼 액체가 맺혀 있는 이러한 샘물질도 요 잎 밑에도 가지고 있고 잎자루에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벚나무 히사쿠라입니다. 그리고 이 히사쿠라는 보면은 히사쿠라는 잎 표면이나 잎 뒷면에 털이 없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하고 같은 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의 열매 모양 보겠습니다. 열매 보면은 열매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아우툼날리스의 이 열매가 맺었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열매자루축, 열매자루축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과경축이라고 하는데, 이 과경축, 열매자루축이 거의 없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우툼날리스가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이 부분에 꽃대축이 화서축이라고 하는 요 꽃대축이 요 속에 포 속에 가려져 있어 가지고 보이질 않았었는데, 요게 그대로 열매에 이어져서 열매자루축이 되었을 때, 열매자루가 되었을 때도 열매자루축 속에 과경이 짧은 과경 열매자루축이 요 속에 숨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짧아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열매자루가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 열매는 처음에는 이렇게 초록색의 열매가 점차 빨간색으로 익어가면서 나중에는 5월달이 되면 새까만 색으로, 검정색으로 익게 되는데, 요 지름이, 열매 하나의 지름은 1cm 정도 되고, 요 열매는 구든시 열매라고 합니다. 구든시 열매, 한자로는 핵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핵과의 대표적인 열매가 복숭아 열매입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생각하면서 이 열매를 보면은 열매 속의 구조를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처럼 이 버찌도 복숭아의 열매처럼 열매 껍질이,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그 열매 껍질 속에는 달콤한 즙액이 나오는 달콤한 과즙을 품고 있는 열매살,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살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복숭아처럼 커다랗고 딱딱한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벚나무의 열매에도 이 속에는 딱딱하고 커다란 씨앗이 딱 한 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딱딱한 씨다 해서 굳은 씨, 굳은 씨 열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의 키를 보면은 키는 6m에서 10m 정도 자라게 되는데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잎이면서 키가 작은 키나무 소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줄기의 껍질은 이렇게 회색인데 회색의 나무 껍질에 보면은 이렇게 껍질눈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피목이라고 하죠. 피목이 보면은 점점 길게 옆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이 줄처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피목 껍질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벚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를 보면 이 어린 가지에 털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가지에 털이 있는 것은 여기에도 잎자루에도 털이 있고 어린 가지에도 털이 있다고 하는 이 특징은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어린 가지에서 잎이 돋게 되는 요 잎자루가 갈라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엽액이라고 하죠. 한자로 엽액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의 겨드랑이다 해서 잎겨드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 잎자루의 양쪽에 이렇게 타겹이라고 하는 턱잎이 이쪽에도 하나 있고 요 뒤쪽에도 하나 있어서 두 개의 턱잎이 나와 있는데 이 턱잎의 모습은 사슴뿔처럼 생겼죠. 이런 사슴뿔처럼 생긴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고 이러한 어린 가지에 털이 많은 나무가 바로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였습니다. 그리고 벚나무 히사쿠라의 열매를 보면은 이 히사쿠라도 열매가 익을 때 보면 처음에 꽃이 피었을 때 열매 자루축이 요 속에 숨겨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히사쿠라는 요 속에 들어있던 꽃대 축이 점차 자라게 되죠. 자라게 돼서 이렇게 약간 길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길어진 열매 자루축, 과경축이라고 하는 열매 자루축이 이렇게 약간 길어지면서 요 과경,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는 요 빨간색의 요 부분이 바로 과경인데 요 과경 끝에는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의 열매가 빨간색으로 익어가면서 마지막에는 까맣게 익는 6월 달에 까맣게 익게 되면서 요 열매는 지름이 1cm 정도 되고 요 열매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핵과 굳은 씨 열매이기 때문에 굳은 씨 열매, 복숭아의 열매처럼 이 열매에도 얇은 껍질이 있고 얇은 껍질 속에는 과즙이 많은 과육, 열매살이 있고 그리고 열매살 속에는 딱딱한 씨앗이 들어있는 딱딱한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는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딱딱한 씨앗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 열매를 우리는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벚나무 히사쿠라의 키를 보면은 키는 높이가 4m에서 8m 정도 자라면서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잎이고 작은 키나무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소교목인데 이 회색의 나무 줄기의 회색의 나무 껍질에는 보면은 이 가로로 이렇게 길게 껍질눈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껍질눈이 있는 모습은 벚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는 여기 어린 가지에 털이 많았는데 이 벚나무 히사쿠라는 어린 가지에 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 어린 가지에서 나오는 새 잎의 양편의 턱잎의 모습은
조금 전에 보았던 춘추본나무처럼 이렇게 사슴뿔처럼 생긴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고 이러한 줄기, 어린 가지에 털이 없는 것이 바로 벚나무 히사쿠라의 열매와 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 그리고 벚나무 히사쿠라 이 두 벚나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이 꽃이 필 때 보면 두 나무는 모두 다 하얀색의 순백색의 꽃이 핀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 순백색의 하얀색의 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술대가 흰색의 수술대가 점차점차 분홍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한다. 그러한 이렇게 수술대의 색깔이 변한다고 하는 공통점을 이 두 나무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꽃대축을 보면은 뚜렷이 구별이 되는데 꽃대축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는 꽃대축이 거의 없죠. 꽃대축이 거의 없는 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 자루축이 되었을 때도 열매 자루축도 거의 없다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인데 반해서 벚나무 히사쿠라는 처음에 꽃이 필 때는 꽃대축이 거의 없었지만은 이 꽃대축이 점점 길어져서 열매가 맺혔을 때 보면 열매 자루축이 약간 긴 편에 속하는 그러한 열매 자루축으로 길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는 이름에서도 춘추라고 했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봄하고 가을에 꽃이 두 번 핀다. 그래 봄에 꽃이 피는 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도 꽃이 핀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춘추벚나무 아우툼날리스인데 반해서 벚나무 히사쿠라는 다른 벚나무들처럼 꽃은 봄에만 핀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